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소민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일터에서 희망 직업을 체험하는 현장 직업 체험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는 현장 직업 체험이 온라인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현장으로 가볼까요? 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일하는 곳, 여기는 한양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멘토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학예사 멘토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양대학교 박물관 맞나요? 네, 맞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박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박물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성동구 사금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79년에 개관한 이래로 이제 발굴조사, 유물보전에 힘써온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2003년 이후 매년 2차례의 특별전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 역사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정확히 학예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유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어떤 소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건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유적과 유물은 저희 박물관의 전시의 주인공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구입한 유물이다 아니면 기증받은 소장품 또한 저희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시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상설 전시는 5층 고고 역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다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과거 사람들의 삶을 탐구할 수 있는 유물들과 그 유물을 발견한 유적들에 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4층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자와 서화, 그리고 당시의 삶을 보여주는 생활 민속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도자실의 온습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각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서화실 같은 경우에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명 컨트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유물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와,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박물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장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수장고라고 합니다. 수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품을 안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고요. 유물 보관용 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형 철문과 함께 전자식 잠금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은 하실 수 없지만 안에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장고는 이제 저희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하는 곳인데요. 이번만 특별하게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볼까요? 네. 와. 네. 와.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특별히. 우와. 이건 어떤 유물이에요? 네, 이거는 조선시대 남성들의 모자인 갓이라고 하는 유물인데요. 갓을 이렇게 보관하는 상자를 갓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갓과 갓함의 유물 상태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저희 상설 전시실에 오랫동안 전시되었던 유물들이에요. 작년에 내리긴 했지만 이 수장고로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태를 좀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이 혹시나 뭐 곰팡이가 피진 않았는지, 유물이 먼지가 많이 앉진 않았는지 이런 유물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유물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갓과 갓탐, 특히 갓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종이류예요. 이런 지류들은 특히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유물이에요. 조금만 관리를 못 해줘도 곰팡이가 쉽게 필 수 있는 재질인데요. 저희가 이런 재질에 맞춰서 1차적으로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폈거나 뭐 다른 상태들이 안 좋았을 때는 전문가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유물이 아프면 전문가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무언가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계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교구를 선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블록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3개 조합을 맞춰보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3개 조합까지도 신경 쓰고 있답니다. 한번 리포터님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우와. 레고 같은데요? 와,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여기 오자마자 책 냄새가 물씬 풍겼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하계사님, 하계사란 직업은 어떤 걸까요? 학예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이나 유물을 수집 관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전시의 의도를 관람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일 등을 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각자 계기는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박물관에서 현장 강사를 했던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발굴 체험 교실 이제 현장 강사였는데 막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이제 직업으로 커온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 좋아했던 편이에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마냥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진학 중에 제가 우연찮게 어느 사립 박물관에서 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자신은 좀 신나고 재미있었던 경험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좀 흥미를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학부생 시절 때 박물관 건축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 공간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 찾아봤을 때 학예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예사가 된 계기는 대중에게 역사를 유물을 통해 전달하는 박물관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대중성과 공공성을 지닌 문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전달하는 유물과 역사는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예사가 그 박물관에서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사와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예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릴 적에는 박물관에 오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이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유물들이 있는 곳이라는 조금 지루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미술사를 전공을 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떤 이런 유물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전시만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유물들을 정말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서 학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학예사의 매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예사의 매력이라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전공한 전공 분야에 대한 전시를 준비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있다 보면 뭐 이슬람 캘리그라피, 가곡, 컴퓨터의 역사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전시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예사들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내용적인 부분 또 전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걸 전달하는 소통의 역할이 학예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새로운 분야를 조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다른 박물관들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들을 하고 있고 또 대중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교육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하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한양의 인물이라는 전시를 매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가장 자랑스러운 한양인을 선정을 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그다음에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인물 전시이다 보니 그 유가족분들이 가장 귀한 유물을 기증이나 대여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이제 전시로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전시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전시 오픈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보시고 고맙다라든지 아니면 평가가 높을 때 전시의 평가가 높을 때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한양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한양의 역사나 그다음에 애교심을 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전시 평가를 들었을 때 이 일에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학예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그리고 또 전공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전공 과목은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민속학, 건축사, 미술사, 문화예술, 경영, 문화인류학, 역사학, 역사교육 등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이제 학예사를 준학예사랑 정학예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학예사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소정의 실무 경력을 갖추면 이제 학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와 그리고 또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학예사들은 대부분 국공립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좀 준하는 월급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여쭤보신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꽤 큰 편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람객분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배우고 또 성장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많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박물관들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이런 학생들의 수요와 이런 관심사에 맞춰서 즐길 거리와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 분야의 딱딱한 박물관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요즘 들어 이제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항공이라던가 생활사, 한글 이런 분야의 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박물관에 꼭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찾아보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적성이나 진로는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학예사님들께 좋은 말씀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한양대학교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사실 학예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니까
학예사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요. 오늘 만나본 직업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학예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학예사의 꿈 키워보세요. 그럼 안녕!